통영 살인 사건에 그 강력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보자가 진행하고 있는 팝콘 TV라는 방송에 지금 그 제보자 모습이에요. 제보자의 이름은 공민준입니다. 공민준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 굉장히 검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공민준 씨는 1994년생, 한국 나이로 33살이죠. 뭐, BTS 멤버 중엔 누가 있을래나. 네. RMC가 94년생이죠. 제이홉 씨도 94년생인데 그 연배고요. 이 공민준 씨는 전에 그런 건달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건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건달들은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숙소 생활을 할 때, 거기서도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많이 하는 게 그런 우리 범죄, 그 느와르 영화를 많이 보는 거래요. 그래서 뭐 친구라는 영화 아시죠? 친구라는 영화도 한 50번 봤고요. 뭐 거룩한 계보라든지 그런 또 범죄 그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범죄를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범인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때 굉장한 킬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한 킬러가 아니더라도 그런 범죄 영상 이런 걸 많이 보면 그 범죄 수법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치명상을 입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공민준 씨는 이야기했어요. 공민준 씨는 지금 이 팝콘 TV에서 BJ라는 걸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민준 TV 하면은 나와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쇼츠가 달랑 2개 나와 있어요. 자, 공민준 씨, 저는 이제 체질 실천가니까 텐더마인드 체질일까요? 터프마인드 체질일까요? 이렇게 딱 보시면 그냥 딱 인상이 네, 좀 건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약간 마동석 씨 조금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팔이 보여졌거든요. 이제 반팔을 입으셨으니까 팔이 보여졌는데 거기에는 뭐 조폭이죠. 건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왠지 그런 거 같은 문신이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왠지 터프일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동석 씨는 체질이 감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인용하는 그 포휴먼 타입스 연구소, 사체질 연구소의 마동석 씨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의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터프마인드 체질이라는 것은 텐더마인드 체질의 상대적인 개념인데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거칠다, 공격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터프의 반대는 텐더인데 텐더는 유연하다는 뜻이고요. 그 터프의 공격적이고 거친 거랑은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질에는 이렇게 텐더의 양인과 음인, 터프의 양인과 음인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water, fire, earth, air, 물, 불, 흙, 공기, 사상의학 용어로 하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태양인과 소음인은 텐더마인드 체질, 소양인과 태음인은 터프마인드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고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마동석 씨 그러면은 터프의 음인이니까 태음인. 굉장히 이제 거구고 건장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 중에 또 누가 있어요. 트럼프. 터프마인드 중에 태음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도 터프마인드 체질의 태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통영살인 사건의 범죄자는 터프마인드 체질의 그런 강력범들이 많아요.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범 대부분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우리나라에는 워낙 인구가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 그러니까 소양인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절반을 국민의 인구의 총 인구의 거의 절반 약 45%, 40%를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 그러니까 소양인이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터프의 성격이 그런 공격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많아서 그 범죄자 통영 범죄자도 저는 이제 터프마인드 체질의 처음에 양인으로 봤다가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그런 행적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음인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희생을 당하신 분은 정반대 그러니까 물과 불이 상극이라 정반대여서 이 사건의 사이즈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같은 반대여도 그럴 때 흙과 공기도
극과 극이어가지고 사건의 사이즈가 더 커요. 그래서 희생당하신 그 여성분 66세 그 살해당하신 분은 저는 텐더의 양인으로 그렇게 추정했잖아요. 자, 공민준 씨의 겉모습 막 이렇게 체격 좋고 왠지 마동석 떠오르고 막 이렇게 문신 있고 하면, 문신은 제가 지난번에 정재환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그렇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그리고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들은 이렇게 머리 숙였을 때 인생 후반전의 나이라고 하면 여기가 없다 그랬어요. 탈모가 가장 많은 체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겉모습만 보고, 이 공민준 씨의 겉모습만 보고 아 터프다. 그리고 건달도 했다 그랬지? 아 터프다. 그리고 이제 민준 씨가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소시적에 아 터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터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통영살인 사건에서 살해를 당한 여성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유추된다고 그랬죠? 그분과 같은 체질로 저는 보입니다. 목소리도 이 체질의 그 감별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텐더의 목소리랑 터프의 목소리는 좀 달라요. 터프의 목소리를 텐더가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듣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텐더의 목소리를 터프가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프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프는 텐더의 목소리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거를 보셔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체질에 해당하는 동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강력한 제보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통영에 2박 3일째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제보를 했던 것 같고 2박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런 작업을 했나 봐요. 지금 민준 씨가 이야기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잠깐 이제 일시정지는 아니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민준 씨가 이 방송을 굉장히 지금 종일하고 있어요. 이제 민준 씨는 다른 방송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축적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참고했던 유튜브 채널은 깡철중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약 3만 이상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채널 중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채널입니다. 네, 지금 방금 목소리 나왔죠. 그 다음에 크라임 카너서라는 또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 통영 사건 저도 이제 팔로우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시청했던 그런 영상들입니다. 아까 깡철중 그 채널 그리고 크라임 카너서 이제 많이 봤는데요. 그 두 분 깡철중 그다음에 크라임 카너서 분들은 전직 이제 경찰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통영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계속 현장도 보시고 하면서 계속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런 사건들을 이제 프로파일링 하면서 계속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추정한 어떤 면면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보고서 이제 민준 씨가 그것을 더 이상 들어볼까요? 스톱. 네,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리트리버야. 들어보세요. 와 그러대. 네, 소리를 소거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게 이제 돼가지고, 왜냐면 어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크라임 카너서, 그러니까 카너서는 감정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크라임 카너서 분, 그다음에 깡철중 통영에 있고요. 통영은 지금 현재 경찰청, 그러니까 지방경찰청 하에 그 광수대라고 그러죠. 광역수사대라든지 거기에 이제 그런 관련 분들이 다 지금 거기에 모여 있어가지고 통영은 지금 그런 경찰 관련 차량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 프로파일러라든지 변호사 중에서 이 통영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멘트를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죠. 박준광 형사 전문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면식범이다, 아니다.
이제 그거를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면식범이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곧 아마 경찰 입을 통해서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식범이고 이제 특히 그 현장에 내려가서 크라임 카노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깡철중 그분이 이제 막 할 때 깡철중 그분은 거기에 이제 그 지도, 그 통영 살인사건 난 곳의 지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CCTV에 전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깡철중 씨는 이거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깡철중 채널에서는 이 사람이 그 CCTV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CCTV가 이렇게 잡는 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잡는 각을 우리가 이제 그 화각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그 각을 교묘하게 이렇게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추측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 CCTV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처음에 CCTV를 달았을 때 그 CCTV의 그 각이 잡히지 않는 부분은 맨 처음에 달았을 때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 살인사건 난 집에 이렇게 뒷산이 있었어요. 굉장히 산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뭐 등산로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뒷산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가지 않는 그 산을 타고 이제 올라는 갔어. 근데 그 산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시간 50분? 왜 그 집에서도 약간 한 1시간 40분, 50분 정도 있었잖아요. 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통영 그 살해를 한 그 집에서 범인이 1시간 40분, 50분 있었는데 그 산에서도 약 1시간 50분 이상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깡철중 그 채널의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밑에는 처음에 이제 여기 잘 보이시려나? 여기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집이에요. 근데 이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제 이 산을 옆으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보려면 CCTV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뭐 주유소도 있고 각종 그런 이제 중요한 어떤 건물들이 있는데 CCTV가 너무 많으니까 그 CCTV에 걸리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CCTV가 없는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산길 쪽을 넘어가서 아예 위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는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길 그쪽에는 거기도 이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길을 그쪽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CCTV가 없는 길을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무슨 토끼굴 그쪽으로 나왔을 거라고 이제 면밀하게 잡아냈더라고요. 일단 이 얼굴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다른 분들이 또 다 유튜브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아마 참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분, 더 많이 활약을 했던 세 분은 바로 여기 사진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크라임 카노서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준 씨, 공민준 씨가 같이 오늘 라이브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캡처한 사진이고요. 요거는 지금 공민준 씨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민준 TV라고 거기에 이제 그 대문 사진에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쇼츠가 2개 올라와 있는데 빵집 사진, 빵집 쇼츠 짧은 거 2개요. 그래서 구독자가 몇 명 없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다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가 확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깡철중 그분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이 민준 씨가 올렸다는 그 쇼츠의 빵은 이런 거예요. 빵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캡처한 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다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면만 보고서 체제를 유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추정이고 유추라고 해도 굉장히 고도의 그런 집중력이라든지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이 추정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 3인방 봅시다. 일단 우리 깡철중 그 유튜브 채널은 일단 이 세 분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제일 많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더 전문적으로 보이세요. 근데 깡철중 씨는 그러면 체질이 이 터프마인드 체질과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어떤 체질일까요? 자, 일단 이 세 분은 이렇게 합이 좋으려면 이렇게 팀워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분들인데 이번 통영 사건으로 알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팀워크 좋게 착착착 손발이 맞아가지고 범인을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힘을 통해서 검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확실한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체질이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터프는 터프끼리 잘 통하긴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터프는 그렇게 막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하고 힘을 굳이 모으지 않아도 생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터프도 연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떤 자신의 이제 이권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이지만 그게 이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텐더는 이제 더 이렇게 연대를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텐더의 연대는 좀 달라요. 터프의 연대랑. 텐더는 내가 돈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위해서 연대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거보다는 어떤 뜻을 위해서 뭉치거든요. 우리 예전에 무슨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목숨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뜻으로 뭉친 것처럼 이 텐더는 그렇게 연대하는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세 분은 다 텐더 마인드 체질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텐더 마인드 체질에 이렇게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궁합적인 면에서도 쓰이니까 궁합적인 면에서는 만약에 남녀가 만난다 그러면은 양인끼리 만나거나 텐더의 음인끼리 만나거나 그거보다는 텐더의 양인과 음인이 만나는 걸 더 높이 사요. 더 좋아요. 그래서 금메달 궁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터프도 마찬가지예요. 양인과 음인이 만나는 것이 더 금메달 궁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깡철중 유튜브 채널의 이 운영자는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추정이라는 말 써요. 체질 실천한 지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더 연배는 더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깡철중 분이 형님이신 것 같고 그 밑에 연배인 것 같아요. 이 크라임 카너서 이분은 이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시거든요. 이분은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은 태양인 공기 타입이죠. 그다음에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은 소음인 워터 타입입니다. 목소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텐더마인드 체질의 소음인의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요. 목소리가 체질별로 다르고 또 체질별로 양인과 음인은 좀 음역대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거 음식 이렇게 놓고서 있는데 이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고 애교도 넘쳐요. 그래갖고 왜 그거 팝콘 TV 하냐 유튜브 해라 라고 이제 이 두 분이 이렇게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 크라임 카너서 분이랑 깡철중 분이랑. 근데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말씀도 재주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애교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 그러니까 그 우리 미란 씨, 제주도에서 실종된 지 100일이 넘었죠. 우리 장미란 씨 이야기할 때, 장미란 씨 그 전단지를 가족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투가 애교가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교가 있으면은 제가 터프라고 그랬어요. 텐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터프도 애교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인위적이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애교라고 하면 그냥 텐더는 그냥 천성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애교가 있어요. 우리 강력한 그런 제보를 한 우리 공민준 씨는 애교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텐더 마인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냥 이번 통영 살인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보면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경찰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데 깡철중 유튜버는 제가 이제 거기에 그 게시물에 보니까 방송을 좀 오래 이렇게 쉬셨는지 어쨌는지 그 이빨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치료를 했다. 이빨은
우리의 이제 몸에 있는 신체의 모든 거는 다 이렇게 이 5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빨이다, 치아다. 아까 왜 이게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프로파일러나 이 변호사분 설명드린 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많이 없다 1등, 조금 아주 많이 없는 것보단 덜 없다 2등, 그거보단 좀 덜 없다 3등이에요. 여기는 요게 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터프인데 계속 텐더를 먹어. 그러면 이게 없는 게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로 이게 없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도 음식을 이쪽인데 요거를 먹으면 여기가 이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이 5가지 영역의 중에 어디에 속하냐? 여기에 속해요. 이게 이제 손가락 순서별로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목, 화, 토, 금, 수, 간, 신, 비, 폐, 신인데 여기가 신장이에요. 이 신장은 그러니까 신장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에요, 팀장. 그 팀장인데 팀장이 그 한 팀에 이루고 있는 팀원이 뭐가 있냐? 신장은 당연히 있고 방광도 있고 남성 생식기, 뭐 고환이나 전립선도 들어가고 여성 생식기,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그런 거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빨, 치아, 뼈. 그래서 뼈에 관련된 거 뭐 질환이 있다. 그래도 이제 체질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실버 끼웠잖아요. 여기도 실버, 여기는 골드, 여기는 골드. 이 골드 끼운 거는 위로 올려주라는, 보호해주라는, 업 시켜주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 실버는 사해줘라, 다운 시켜줘라, 기운을 빼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텐더로 감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다가 이거를 끼웠어요. 이거를 끼우시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골드를 끼운 거는 목과 화니까 간과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폐와 신장은 기능이 항진이기 때문에 깎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텐더는 이렇잖아요. 그러면 터프는 이렇게 반대예요. 터프는 여기가 골드가 아니라 이거 실버를 끼워줘야 돼. 그런 이제 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깡철중 그 유튜버께서 그 이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 거면 우리는 이빨은 사실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이빨 잘 닦고 정기적으로 또 스케일링하고 이러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빨 자체가 좀 기질적으로 약하다 뭐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드시면은 이빨이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텐더잖아요, 이쪽이. 텐더는 텐더 식품을 먹어야 되고요. 터프는 터프 식품을 먹으면 이빨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같이 라이브를 하다가 우리 민준 씨가 굉장히 되게 싹싹해요, 사람이.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두 분은 이 깡철중 이분하고 그다음에 크라임 카너서는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혹시라도 이제 누가 될까봐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게 자신의 직업군이니까 이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경찰에 누가 될까봐 더 조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통영에 내려가서 뭘 할 때도 혹시 이건 경찰의 영역인데 내가 침범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경찰한테 혹시 누가 되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민준 씨는 홍민준 씨는 민준 씨 얼굴 안 나오네. 민준 씨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전직 경찰은 아니었고 오히려 전직 건달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 범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을 분들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 여기가 어촌 마을이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도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통영이라는 데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좀 그런데 이게 막 2달 넘게 범인이 안 잡히니까 막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죠.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근데다가 범인까지 우리 마을 사람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말을 아끼는 분들은 아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방어벽, 엄청난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야 뭐 인터뷰를 하든 뭐라도 하나라도 더 이렇게 주워 들을 텐데, 이제 이야기들을 잘 안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직 경찰분들은 그 경찰의 그런 아무래도 태도가 좀 있잖아요. 막 맨날 수사하고 취조하고 하니까 좀 고압적일 수 있는데, 우리 민준 씨는 그런 자세는 없고,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친근하고, 그리고 좀 진정성이 있어요. 제가 왜 텐더는 그 마음이 여리다 그랬죠? 왜냐하면 심장 기능이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또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무서워하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번호도 주면서 혹시라도 힘드시면 연락을 해라. 그리고 막 그런 분들 뭐 일하시는 거 좀 힘들면 가서 도와드리고 거들어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의 벽을 다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민준 씨가 그 통영 그 마을 분들한테 전화번호를 이렇게 건네준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지금 통영에 간 게 지금 벌써 3일째인데 잠을 거의 못 자고 다 탐문하고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좀 감각도 있고 또 그런 예리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에서 아주 공언을 했어요. 이제 이게 포상금이 1억이잖아요. 얘는 왜 그냥 보통 분들은 그냥 1억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계속 회자되고 유튜브에도 사실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살인 사건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많고 뭐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한 건데 왜 어떤 사건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검색해서 보고 어떤 사건에는 관심도 안 두고 해요. 통영 사건은 1억이라는 포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민준 씨는 아주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 1억을 받아도 자기가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최소한의 경비가 든 건 있잖아요. 그거는 빼지만 나머지 금액은 지금 거기 이제 그런 어르신들 사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금액은 다 자신이 쓰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그런 특성도 텐더의 특성입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기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왜 나눔에는 크게 기부랑 봉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부는 뭔가 돈이든 어떤 현물이든 실물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부의 순서가 1위는 아까 탈모의 순서랑 반대예요. 1위는 바로 요 체질입니다. 기부의 2위는 요 체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프는 다음 등수인데, 이제 터프들 중에 인품이 아주 높은 분들은 그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고 나눔도 하겠지만, 터프는 제가 굉장히 숫자에 밝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무슨 수학 학문에 밝다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 그런 거에 굉장히 밝아서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욕망이 남다르고 해서 내 돈 나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이번 사건을 이제 하면서 자신이 좀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좀 자기는 가서 다뤄보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그 장미란 씨 실종된 사건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오늘 라이브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제가 왜 연쇄살인범은 대부분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프로파일러는 또 대부분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했어요. 그게 텐더마인드 체질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하고, 터프마인드 체질은 뭐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거기에 비하면은 많지 않은데, 터프의 그런 아까 성향 중에 이 간, 심, 비패, 신할 때 간과 심장이 항진이어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시쳇말로 간이 부었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강심장이네. 그런 성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서로 반대 체질일 때 갖고 있는 그 부조화, 불안함을 자녀가 다 고스란히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범인들은 부모님이 반대 체질의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면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범죄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체질 그럼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깡철중 씨는 그 유튜버는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공기 타입 태양인이죠. 그리고 공민준 씨, 이 제보한 공민준 씨는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한번 또 목소리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이 라이브를 오늘 계속 끄지를 않고 아까 여기에 이 깡철중 요분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크라임 카너서 이분은 같이 크라임 카너서의 그 유튜브의 목소리. 저 아줌마 차. 저 아줌마 차예요. 네, 이거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어요. 아유, 쉽지 않을 텐데 응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크라임 카너서랑은 같이 크라임 카너서가 하는 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제 방송을 오래 하시면은 진행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쉬러 이제 들어갔고 또 물론 통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되면 이따가 또 라이브를 한다고 했고요. 그럼 크라임 카너서는 요 체질 중에 어느 체질일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명 이 트리오가 이 통영 사건의 그 범인을 잡아낼 것 같은 이 트리오가 다 텐더마인드 체질인데, 그럼 두 분은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 요 크라임 카너서는 제가 보기에는 음인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좀 헷갈리네요. 이제 방송 중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공민준 씨가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인다, 싹싹하다고 할 때 우리 민준 씨가 이 크라임 카너서 형님한테 음료수를 줘요. 물론 이거 똑같은 제품은 아닌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건네줘요. 근데 이거가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텐더마인드 체질의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터프마인드 체질일 거예요. 왜냐면은 음식은 이 지구상의 음식은 절반은 터프, 절반은 텐더인데 그 음식 중에 식품 중에도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강한 애들은 터프한테는 보약이에요. 강한 초강력 터프 식품은. 근데 그럴수록 성격이 셀수록 텐더한테는 굉장히 해로워요. 거의 독처럼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1위 중에 1위가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줄 법하죠. 우리나라에서 음료수 그러면 웬만하면 이거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광수대라든지 거기 경찰들이 지금 다 그 통영에 와서 지금 다 그러고 있고 거기 그 용의자의 집을 이제 하고 뭐 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잡힐 것 같은데 이제 이 세 분이 의기투합을 했으니까 회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거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랑 이거 이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떠오르지 않아요? 목, 화, 토, 금, 수잖아요. 근데 이제 목과 화, 간과 심장 하면은 이거 떠오르셔야 돼요. 간 하면 이거 떠오르셔야 되고요. 심장 하면 이거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목, 간이 상징하는 게 목인데 파랑색이라 이거 파랑색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이크 색깔도 파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벽면에 굳이 빨강으로 하는 이유가 목, 화, 심장의 기운을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건강하면은 텐더는 텐더에 끌려요. 건강하면 터프는 터프에 끌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의 기운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터프한테는 해롭냐? 그렇진 않아요. 터프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네 개의 체질 이론은, 이 사체질로는, 나한테 좋은 게 뭐야? 가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음식이 뭐야?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안 먹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간을 보호해주는 색상이라고? 근데 터프는 간이 항진돼 있다며, 간을 다운시켜줘야 된다며. 그럼 이제 이런 색깔보다는 무채색 아니면 이런 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좀 옅은 색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터프마인드 체질은 심장이 강심장이라 문제라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항진됐다고? 깎아줘야 된다고? 아하, 그러면은 이 빨강색보다는 옅은 색 아니면 무채색이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는 이로와서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막 먹는 거랑 반대로 하시면 돼요. 터프마인드 체질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민준 씨가 지금 켜서 하는 방송이 팝땡 TV예요. 팝땡 TV. 이 팝땡 TV에서 팝땡이 지금 뭔가 음식 이름이잖아요. 영화관 가면은 다 이제 이거를 드셔. 근데 저는 이제 체질 감별 받고서 저한테 이제 안 맞는 음식들은 이제 서서히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팝땡을 먹지 않아요. 팝땡은 만약에 이쪽 체질이 먹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나게 하는 또 원인이 되는 식품이에요. 물론 그 팝땡이 원래 원재료가 그 들어가지 않은 식품 과자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과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면에도. 왜냐하면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텐더한테는 몸에 안 맞다. 텐더가 아니다. 그 식품은. 그러니까 그러면 터프겠죠. 터프한테 잘 맞는 건 텐더한테 안 맞고 텐더한테 잘 맞는 건 터프한테 저기 하니까 반대니까. 그래서 그거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제 식품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민준 씨가 여기 이 사진에서는 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튜브 채널에 그 대문 채널 그 프로필 사진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게 무슨 사진인지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이제 우리 그 민준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의 채널 중에 그 쇼츠가 2개인데 둘 다 빵집이더라고요. 그 빵이 빵순이 빵돌이 빵순이 빵돌이면은 어느 체질에 어울릴까요? 아마 이제 먹방 비슷한 화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은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빵순이, 빵돌이 해도 좋은 체질은 바로 이쪽 체질이라는 거. 네, 그거 알려드립니다. 범인 며칠 내에 바로 또 이렇게 잡혀서 아마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